먼저 오늘 발표 주제와 관련돼서 가장 먼저 북한 형법이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이 됐고 오늘날까지 변화하여 왔는가 하는 북한 형법의 성립과 변천이라는 북한 형법의 연역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서 그 과정에서 북한 형법이 가지는 어떠한 흐름, 맥락,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북한 사회의 특징 내지는 체제적, 시대적 요구와 변화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살펴본 이후에 현재 북한 형법이 가지는 특히나 이 부분에서는 실체법인 형법의 현재 내지는 구성상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본 이후에 북한 형법이 법 체계적인 그리고 법 이념적인 어떠한 특징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함으로써 결국 최종적으로 죄형법정주의가 과연 북한에 있어서 어느 정도나 도입이 되어 있고 과연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실현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나름의 평가를 내려보고자 합니다. 북한 형법은 우선 1950년 우리보다는 조금 빨랐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53년에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형법이 제정되고 시행이 된 것에 비하면 그보다 훨씬 3년 정도 이른 1950년에 이른바 구소련의 형법전을 대거 모방을 해서 그리고 정권 초기의 안정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제정형법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이때만 해도 형식적인 특징으로는요. 현재 우리 형법과 같은 특징인 이른바 편과 장 그리고 그 개별 장 안에 각각 조문이 편제된 그러한 형태를 형식적으로 띠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정 북한 형법의 경우가 현재 우리 형법처럼 총칙편과 각칙편 제2편에 총 301개 조문으로 형성이 되어 있던 점, 외형적인 특징으로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형법과 가장 유사한 편제를 이루었던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북한 형법은 물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지만요. 정치 형법적인 측면이 완전히 거의 전부를 차지한다. 추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형법이란 것이 민주주의 하에서 인간 존엄과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그러한 방어적 장치로서 형법이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배 권력을 공고히 하고 그리고 권력의 발동에 있어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측면이 매우 강한 그러한 정치 형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 이것은 지금 화면상으로는 제가 그 PPT 자료라서 많이 압축을 했는데요. 기본적인 발표 자료, 발표문에는 같이 추가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같이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법의 사명이라는 것, 형법의 소명이라는 편에서 그들의 형법은 체제 수호를 위한 도구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지금 제정형법의 정치법적인 성격을 천명했다라고 한 것은 이후의 형법은 이런 성격에서 탈피 내지는 변화를 모색했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명문적으로 이것을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이러한 성격은 현재까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죄형법정주의 차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추 적용을 허용하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시법주의가 아닌 신법을 과거로 회귀시켜서 죄송합니다. 네, 언제든지 처벌 가능한 이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이념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큰 문제점이 될 건데요.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제정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소급표를 금지하는 바로 신법을 과거의 행위에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것을 명문적으로 하기는 했지만 이것은 장식적인 장치에 불과했고 사실은 곳곳에 이 소급적인 입법도 허용할 뿐 아니라 소급적인 적용까지도 어느 정도 허용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자, 이건 역시
법조문에 없는 것까지도 처벌 가능한 유추해석과 더불어서 죄형 법정주의에 있어서는 굉장히 반하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추후 북한형법의 특성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북한의 형법은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북한 자체의 사회가 그 변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늦었음은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주관이 작동할 수도 있겠지만 객관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사회 변동의 측면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보다,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늦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북한형법은 굉장히 많은 변동을 거쳤습니다. 자, 정확히 몇 차례의 변동이냐는 사실 북한 측이 공식으로 천명하고 있는 내지는 대외에 밝히고 있는 측면과 또는 개별 연구자들에 의해서 수집된 정보에 의한 정리, 제각각 서로 상이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최소 17차례 이상의 변경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들이 그 수많은 형법 변경의 모든 내용을 다 검토하는 것은 사실 몇몇 변경 과정은 무의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존재하는 까닭에 북한 형법의 흐름 중 가장 중요한 흐름 중 몇 가지를 대표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변경, 제1차 변경이 되겠는데요. 바로 1974년의 제1차 개정 형법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편과 장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적으로는 정치 형법으로서의 측면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특히 일반 범죄와 반혁명 범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반혁명 범죄의 처벌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따라서 많은 학자들이 74년의 북한 형법을 정치 형법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있는 변경은 이른바 1987년의 개정 형법이 되겠습니다. 이때의 북한 형법은 오늘날 북한 형법이 가지는 형식적 특징을 이때부터 나타내게 됩니다. 즉 총칙편, 각칙편, 그리고 74년에 5가지 편으로 돼 있던 것, 그 편제의 구분을 없애고요. 장과 그리고 개별 조문의 형태로 전체적인 외형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때 내용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유추 적용을 허용하는 규정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지만요. 나름의 한계에 관한 단서 조항을 추가하게 됩니다. 자, 무분별한 유추 해석을 제한하는 형태를 입법화하였다는 자체만으로 죄형 법정주의적 측면에서는 외형적으로나마 나름의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라는 평가를 일단은 잠정적으로 내려볼 수 있는 그러한 변경이 바로 87년의 개정 형법이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그 이전의 형법에 비해서 법정형도 완화하는 측면을 보였던 것이 이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00년대에 이르러서 2004년에 대대적인 형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2004년의 북한 형법이야말로 죄형 법정주의의 길을 나름대로 천명하고 나서는, 내지는 북한에 있어서도 죄형 법정주의를 도입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이루어진 해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유추 적용, 즉 법의 유추 해석을 허용하는 규정을 전면적으로 삭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른바 현재는 그 자리에 소급 입법 금지,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측면. 자, 이것만 가지고도 일단 외형적으로는 북한이 어떤 장식적 효과, 대외적 효과뿐 아니라 나름대로 북한 사회 내부 안에서도 권력 발동, 특히나 형벌권의 발동에 있어서의 나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시도,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일단 이런 평가들이 지배적이고요. 제 기본 발표 자료에서는 형법 부칙, 그것이 2007년에 채택이 되게 됩니다. 그러한 까닭에 북한 형법의 변천 과정에서 2007년 형법 부칙이 기본 발표 자료에는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현재 발표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추후에 현재 북한의 형법 체계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하기 위해서 뒤로 뺐습니다. 자, 주의 깊은 변화는 바로 2009년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방금 전 2004년이 다수에 의해서 나름의 진일보한, 특히나 인권적 측면, 죄형법정주의적 측면에서 진일보한 그러한 측면의 평가가 지배적인 데 비해서 2009년은 2004년 이전으로 회귀하는 그러한 형법으로 평가받는 것이 다수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저도 내용상 특징에 이제 죄형법정주의 퇴보 이런 표현을 달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다수에 의해서 그런 평가가 내려지는데 이때는 가중처벌이 강화되는 그러한 형태의 유형으로서 나름대로 후계자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 이때는 아직 김정은이 권력의 전면에 떠오르진 않았던 시기란 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요. 자연스럽게 권력이 이양될 수 있는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그에 맞물려서 반대 세력 내지는 반체제적인 세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 개정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김정은 정권 초반에 체제 정비를 위한 그리고 아울러서 대외적으로 어떠한 자신들 북한도 이른바 법치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고 있다. 그를 통해서 인권이 많이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한 도구적 측면도 물론 당연히 있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자, 바로 그러한 여러 가지 목적하에 이른바 소급표 금지 규정을 명문화했고요. 그리고 현재 북한의 형벌 체계인 9가지 형벌 체계로 최종적으로 개편을 한 시기가 바로 2012년의 개정형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북한 형법에 있어서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북한의 형법은 정치 형법적인 성격이 강하다. 즉 정치적 도구로서의 측면이 매우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따라 정치 상황의 변경, 국제 정세의 변경이 그들의 형법 변화를 촉발시켰을 것은 자명한 그러한 이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그들은 그들의 법 체계에 있어서는 철저히 비밀리에 붙이고 아까 87년의 형법 개정도요, 사실은 아주 우연한 기회, 그건 제 발표문에도 있는데, 남북회담 때 우리 측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니까 북측이 거기에 대한 반발로, 그 형법은 우리가 87년에 이미 바꿨어 라고 하면서 대회에 알려졌던, 그래서 정확히 87년의 형법이 언제 바뀌었는지도 사실 한동안은 알지 못했던 이러한 측면, 즉 밀행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현재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그리고 급변하는 정치 상황 속에서 그들의 형법도 충분히 잦은 변동이 있었을 거라고 짐작은 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는 북한의 형법은 2015년에 개정된 형법 이후에는 특별히 알려진 형법 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현재 그리고 제 발표의 내용도 현재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2015년 형법을 중심으로 북한 형법의 구성과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북한 형법은요. 죄송합니다. 발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최대한 압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와 같은 특별 형법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알려진 특별 형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본 실체법으로서 형법과 그리고 2007년에 채택한 형법 부칙 이것이 바로 현재 북한의 실체법으로서의 형법의 체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청법이다, 성폭법이다, 특가법이다, 특경가법이다 여러분들께서 익숙하게 들으셨던 그러한 특별법들이 산재해 있는 것에 비해서 어쩌면 국민 그리고 피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측 가능성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구성 요건이 편제되어 있다면
사실 그것을 일반인들이 다 일일이 알면서 이 행위를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이걸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그에 비해서 아주 단편적으로 형법 체계가 이루어졌다면 적어도 내가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처벌받지 않겠지 하는 이른바 예측 가능성이 담보되기가 쉬워서 어찌 보면은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 있어서는 더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이 외형적으로는 있으나, 네, 내용적인 측면은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종 행정형법까지 우리나라는 굉장히 망라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 북한은 기본형법전에 이른바 행정형법 요것까지도 다 규정을 해놓고 있다. 자, 이것은 한편으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 가능성이 있어서는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하는 데 비해서 반대로는요, 죄형법정주의 측면에서 이른바 적정성의 원칙에 반한다라는 부정적인 그러한 해석을 내리기도 합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중요하게 여겨볼 것은 바로 부칙입니다. 이게 뭐가 중요한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우리식 그리고 다른 보편 국가적인 그러한 부칙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부칙은 기본 법의 어떠한 효력 규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규정해 놓은 부수적인 규정이 되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별도로 2007년에 부칙을 채택을 하고요. 일반 범죄, 즉 반국가 범죄가 아닌 일반 범죄까지도 밑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정상이 무거운 경우 내지는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또는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 사형까지도 처할 수 있도록 굉장히 기본 형법전의 그러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강화 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칙은 분명히 우리의 부칙과는 다른데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법적 성격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기본 형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에 대해서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것은 이른바 우리식의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겠는가. 다만 지금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확인하시다시피 정상이 무겁다, 정상이 특히 무겁다, 극히 무겁다. 이것은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자의적인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즉 재량권을 광범위하게 허용함으로써 나름대로 인권의 보장 측면에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내지는 역행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진 것이 바로 북한형법 부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북한 형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이 말씀을 드리면 과연 북한 형법을 살피는 것이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 역시도 이걸 조사함과 연구함에 있어서 북한법을 항상 연구할 때 근본적인 시원적인 회의감에 빠지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북한은 우리와는 달리 헌법이 아닌 헌법을 초월하는 이른바 노동당 규약과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바로 최고 지도자의 교시가 최상위 효력을 가지는 규범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실정법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대륙법계의 특징에서는 굉장히 독특하다는 표현이 맞을진 적정할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이 부분이 사실 죄형법정주의 자체가 과연 가능한 것이냐에 대한 원초적인 회의를 갖게 만드는 부분이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러한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때 방금 전 북한에 있어서는 실정법인 헌법이나 형법보다도 초월적인 효력을 가지는 교시와 규약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먼저 알아봐야 될 것이 법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무엇이 정당한 법이냐 하는 법에 대한 인식의 기본적인 입장에 있어서 법 실증주의적 입장과 이른바 자연법 사상 내지는 자연법론의 입장, 이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연법론에 조금 가까운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될 형법이라든지 그리고 죄형법정주의의 실현, 구현을 생각함에 있어서는 법실증주의적 입장에 입각해서 형법을 해석하고
이해하여야만 그를 통한 인권 보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 이유는 법실증주의 자체는요, 실정법, 말 그대로 권한 있는 기구가 권한 있는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실정법만이 참된 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고 그러한 자격을 가진다는 그러한 기본적인 인식 태도가 법실증주의라면, 자연법론은 실정법은 인간이 만든 법인 까닭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문장으로서 모든 걸 완벽하게 규정한다는 자체가 시원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정법을 지배하고 실정법을 지도할 수 있는 어떠한 가치와 이념적인 측면이 더 상위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른바 자연법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정법을 운용하고 해석함에 있어서 어떠한 이념과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실정법이 해석되고 적용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입장을 가지는 것이 자연법론인데, 사실 자연법론에서 강조하는 것이 이른바 바로 그 이념 또는 사상으로서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점심시간에도 소장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신 게 이 말씀을 하실 때 딱 떠올랐는데요. 바로 오늘 내가 발표할 내용하고도 연결되는데, 자, 정의라는 건 누구의 정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북한은 아까 보셨다시피 헌법을 초월하는 그러한 교시와 노동당 규약을 강조하는 까닭에 법실증주의와는 거리가 먼 자연법론에 입각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그들의 정의가 무엇이냐, 즉 정의의 본질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법은 인권 보장을 위한 방어적 장치와 수단이 아닌 통치권 발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어떠한 도구로서 전락할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북한 형법이 곳곳에서 밝혔던 형법의 소명에서도 이것이 나와 있고 명시되어 있던 것이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자연법론은 확정적 법규범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이념과 사상을 표시한 법원리 규범까지도 법규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이념과 사상도 모두 다 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법원성이 인정된다 하는 법 원리주의적 태도와 연결이 됩니다. 자, 북한의 경우에는 바로 자연법론 그리고 아주 강력한 법원리주의를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그러한 법인식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법을 운용하고 있는 사회인 까닭에 과연 죄형 법정주의 실현이 가능한 것이냐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항상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이 과연 죄형 법정주의가 실현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이제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죄형 법정주의는 성문 법규정에 규정이 없다면 범죄도 존재하지 않고 형벌도 내릴 수 없다라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성문 법률주의 그리고 관습형법이 금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른바 성문 법규범이 해석과 운용에 있어서 재량권이 발동함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른바 명확성의 원칙. 그런데 적정성의 원칙에 제가 이렇게 물음표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학자의 절대 다수는 적정성의 원칙도 죄형 법정주의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수 그리고 저 의견에는 이것은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형 법정주의라는 것의 틀에 갇히는 것이 아닌 죄형 법정주의와는 별개로, 그러나 민주주의의 구현 그리고 그를 통한 형법의 보장적 기능의 실현을 위해서는 적정성의 원칙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운영, 해석, 적용과 관련돼서는 이른바 유추해석 금지 그리고 소급표 금지, 이러한 것들이 바로 죄형 법정주의를 이루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는데, 일단 북한 형법에 있어서 그들이 기본적인 법 인식 태도,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요, 그들은 자연법 사상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아주 강력한 법원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식하에서 법을 운용하고 있고 법을 이해하고 있는 까닭에 과연 그들이 죄형 법정주의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요, 바로 북한 형법이 그들의 체제 유지와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독재 실현을 위한 도구적인 측면이 강하다.
제가 추후에 드리겠다고 했는데, 바로 현재 북한형법 제1조에서 형법의 사명으로서 이렇게 규정을 해놨거든요. 국가 주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보유하는 것이 바로 형법의 사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형법을 통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즉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고 지켜주는 그러한 도구적 방어 장치로서 형법이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회주의 제도와 그리고 국가 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형법이 기능해야 돼. 이것을 천명함으로써 국가 권력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서 얼마든지 형벌권이 발동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고요. 이것은 형법을 결국 도구화된 장치로서 이해하고 있는 기본적인 그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까닭에, 본질적으로 죄형법정주의가 과연 가능한 것인가 라고 한다면, 일단 그들의 이념과 그들의 법인식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사실은 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그들의 법, 규정, 그리고 실체법을 가지고 죄형법정주의적 측면을 살펴본다면, 일단 소급표 금지의 원칙을 명문화했다는 측면, 요거 자체만 우리가 가지고 봤을 때는 분명히 외형적으로나마 죄형법정주의로 나아가고자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유추에서 금지의 원칙, 앞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요, 이것도 2004년에 삭제를 시킴으로써 외형적으로는 죄형법정주의를 나름대로 실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범죄의 구성 요건 자체를 명확히 해야만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집행할 때 자의적 권력 발동을 차단할 수 있는데, 이걸 나름대로 시도하고 있다는 자체도 죄형법정주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목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거 외에도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거 한마디만 하고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적정성과 관련돼서는 행정형법, 즉 행정범에 대해서도 기본 형법에 규정을 해놓고 형법적인 처벌을 가한다는 것 자체가 적정성에 반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요, 반대의 측면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형법이란 것은 우리가 예측 가능함, 그를 통해서 기본적인 자유권을 우리가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이러한 보장적 기능의 실현이 형법의 주된 임무이자 사명 중의 하나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나름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적인 해석, 부정적인 해석이 모두 다 가능할 것이다 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